여러분 안녕하세요. 의과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울까요? 학년별로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북의대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K21 사업 예산을 미끼로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의전원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폐지가 결정되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환 시점이 2019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의전원 제도를 포기하고 다시 의과대학 제도를 선택한 후에 전북의대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예과 플러스 의학과 통합 6년제로 한다는 대원칙하에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는 의예과까지 아우르는 6년짜리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해왔던 교육이니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준이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의학 학습 성과입니다. KAMC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에서는 수년에 걸쳐 기본의학 학습 성과에 대해 지표를 발표했었는데요. 2012년에는 진료 역량 중심으로 하고 2014년에는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의료인문학은 사람과 사회 중심의 학습 성과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즉 의평원에서 발표한 의학교육평가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서 ASK 2019라고 명명했는데요. Accreditation Standard of KIMI, KIMI는 의평원을 말합니다. KIMI 2019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부터 의과대학의 의학과가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 인증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의평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구성해 보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교육과정 체계를 세우고 과학적 방법, 의학 연구, 근거 중심 의학 등이 포함된 기초의학, 임상의학뿐만 아니라 술기와 의료인문학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은 모두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대에서는 2019년에 의예과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또 2021년부터는 의학과, 즉 본과가 개편된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초부터 교육과정 개편 추진단을 만들어서 의예과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조는 이전에는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죠.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의예과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한 것입니다. 추진단은 1년씩 1기와 2기로 나누어 참여했는데요. 핵심적인 위원들은 1기와 2기에서 모두 참여하여서 개편의 지속성을 유지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부활한 의예과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추진단에서 6년 전체의 과정의 큰 틀은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야만 의예과 과정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초부터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학과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31번의 회의를 했었더군요. 여기에서는 과정별 시소와 학점, 학칙 등까지도 모두 검토하고 개정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마무리하였고, 이때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였습니다. 4년의 세월이 이렇게 쉽게 한 장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런 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원칙과 교육 전략이란 제목으로 개편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것의 법적 근거를 위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운영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성과 바탕 교육, 기본진료 의사의 양성, 수평 수직 통합,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사회적 책무성 강조, 전공 필수와 선택 과목을 만들고 임상 실습과 인문학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의학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편성 및 개발 원칙도 정했는데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의료 인문학 강의 등의 조화, 그리고 수평 통합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통합 과정에서는 학습 성과를 만들고 책임 교수를 두는 것,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생학습,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균형, 시기별로 균형 있는 과정 편성, 임상 실습의 강화, 임상의학 입문이라는 실습 준비 과정을 두는 것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과 노력을 통해 교육 목표와 졸업 성과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6개의 교육 목표는 기본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의학 연구 등 5가지 졸업 성과에 맞춰서 5가지로 줄였고 내용도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교육 목표나 졸업 성과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북의대의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예과는 학기당 15주, 그리고 의학과는 18주로 정했습니다. 의전원 때 20주는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의예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의학 입문과 통합강의 교육과정을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편한다 하는 것과 의전원 때 실습 대신에 만들어져서 하행적으로 유지되었던 심화선택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의학연구과정을 3학기 동안 하기로 하고 근거중심의학 EBM 교육과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소통과 협력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도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색한 결과 졸업성과별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졸업성과는 앞서 보셨던 대로 기본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의학연구 등 5가지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의예과 2년 과정과 의학과 4년 과정 총 6년 12학기를 배열하고 그 과정을 모두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예과 2학년 1학기까지이며 생명체의 정상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두 번째 단계는 본과 1학년 1학기까지 인체의 정상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세 번째 단계는 본과 1학년 2학기와 2학년 모두 3학기 동안 임상통합 과정을 배우는 과정으로, 네 번째 단계는 본과 3, 4학년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의학연구 과정을 모두 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예과는 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2년의 과정이고 소속은 의과대학 소속입니다. 의예과가 의과대학의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의전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의예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의과대학 소속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립대학교에서는 의예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습니다. 의예과의 교육과정이 교양선택 20과학점과 전공 필수 43학점, 총 72학점을 수료해야 의학과, 즉 본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예과 1학년에서는 주로 교양선택이 많습니다. 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필요한 일반적인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또 인문학 과목들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더불어 전공 필수 과목도 있는데요. 의학개론, 자기이해와 개발, 의료인의 리더십 등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의학개론일 것입니다. 사실 이 과목은 의예과가 자연과학 소속이던 시절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의예과생들을 의대 교수들이 직접 챙기자 해서 만든 과목이고 의학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의학의 큰 틀과 의과대학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의학 연구 과목은 제목이 매우 흥미롭죠. 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연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총 3학기 동안 진행하게 되고요. 본과 1학년 1학기에는 연구했던 결과물을 발표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들이 연구라는 것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배울 의학에 대하여 좀 더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의학은 증거 중심의 의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예과 2학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F를 맞는다면 바로 유급을 하게 됩니다. 유급 제도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목의 제목만 보아도 무슨 과목인지 쉽게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의예과 2학년 2학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인체 유관 구조는 해부학과 신경해부학을 합쳐놓은 것이고 인체 기능 임무는 생리학 총론입니다. 강론은 본과 1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인체 유관 구조 실습은 해부학 실습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대학에는 없는 과목일 수 있는데요. 인체 영상 구조가 있습니다. 영상 해부학 시간입니다. 해부학을 배우고 나서 곧바로 잊기 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체 구조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수업 배열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통합 강의 교육과정인 본과 1학년은 어떨까요? 해부학과 생리학 총론이 의예과 2학년으로 갔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교적 본과 1학년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병리학과 발생학까지 본과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요. 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과목의 통합 강의를 배우게 됩니다. 과목 이름에서는 병리학이나 발생학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발생학이나 병리학을 언급했었죠. 의학과, 즉 본과 1학년 1학기의 과목을 보죠. 인체 미세 구조와 기능은 조직학과 생리학 강론 시간입니다. 인체 미세 구조 실습은 조직학 실습 시간입니다. 인체 반응 및 병태 생리는 우리가 말하는 병리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 질병 형태학 실습이라는 병리학 실습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라는 처음 보는 과목이 있죠. 인간의 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노화에 이르는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발생학과 소아과학 총론, 그리고 노인의학 총론이 포함된 포괄적인 과목이 생애주기학이 되겠습니다. 의학과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통합 강의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감염학과 종양학입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통합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과목은 소화기학,
심장혈관학, 신장비뇨기학 등입니다. 이어서 본과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호흡기학, 알레르기 면역학, 내분비대사학, 혈액학, 근육골격계학, 모체태아 주상기학, 생식의학 등을 1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본과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과목을 보면 우리 몸의 주요 계통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즉, 주요 계통부터 시작해서 감각기 쪽으로 배열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질병에서 중요한 질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계통부터 배우게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학기에는 신경학을 비롯하여 정신의학, 피부시청각학, 손상과 주술기 의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본과 3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을 하게 되고 본과 4학년 1학기에 대부분의 실습이 종료됩니다. 2학기에는 국가고사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종합강의 시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임상실습이 필수여서 모든 분야의 실습을 해야 합니다. 선택 실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학에서는 필수 실습과 선택 실습으로 분류해서 일부 임상 과목의 실습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모든 실습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과의 학점은 다른 국립의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며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과 2년과 의학과 4년 총 6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강의를 중심으로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의대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